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된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국민은 유신체제와 군사정부 종식을 기대했지만 최규하 당선 6일 만인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구사단장, 노태우 소장 그리고 보안사령부 장교들이 중심이 된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연루자로 체포하는 하극상을 벌였고 군을 장악하며 권력을 잡습니다. 1980년 5월 14일부터 서울에서는 민주화, 대행진을 표방한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져 서울 시내가 시위대로 가득 찼고 5월 15일에는 1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 시위운동은 절정을 맞게 됩니다. 이 시위는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서울의 봄이라고도 합니다. 전두환 세력 신군부는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킵니다. 서울의 봄은 무참히 끝났고 대학에는 무장군인들을 배치시켰으며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을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체포됩니다. 야당 총재인 김영삼은 자택에 연금시키고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31일 전두환을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민주화의 기대가 무산되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한 가운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신군부를 계엄군을 투입했고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학생과 광주 시민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사태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시위가 확산되자 결국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5월 27일 광주는 무참히 희생됐고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게 됩니다. 명분 없는 쿠데타와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잉 진압은 전두환과 그 추종 세력에게 큰 짐이 되었고 80년대 제야 학생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시민에게 무력을 사용했던 신군부 방조에 대한 반미운동이 일어났고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미국 문화원에 대한 공격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신군부는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폐합, 민주화 교수 퇴출 약 2만 명의 시민을 삼성교육대라는 특수군사훈련소에 보내기도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고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같은 해 10월 27일 임기 7년으로 수정한 헌법에 의해 전두환은 1981년 2월 다시 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여당 민주정의당이 조직되었으며 제5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전역시켜 정부 요직에 배치합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그 핵심 세력은 경상도 출신 정규 육사 졸업생으로 박정희 시절부터 하나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으로 결속되어 있다가 박 대통령의 사망을 기회로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교수들의 두뇌를 통해 정치를 했다면 전두환은 육사 출신 엘리트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전두환은 취임 후 학생시위 현장에서 직접 정사복 경찰을 캠퍼스 안에 투입해 가차없이 진압했으며 1984년 3월까지 사복경찰을 대학에 상주시킵니다. 이 때문에 80년대 학교 분위기는 살벌 그 자체였고 최루탄 가스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 매체 통폐합, 반정부 성향 기자 대거 해직을 통해 언론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버마 테러 사건 이후 전두환은 귀국 즉시 청와대로 돌아와 안보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참모들의 북한의 보복공습 제안과 군 지휘관들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지만 전두환은 북한 공격에 대한 결정과 명령 없이 공격을 감행하는 자는 죄를 묻겠다며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983년 12월 부산 다대포 간첩 사건도 발생했지만 전두환은 인내합니다. 자산에 대한 테러, 그리고 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해 무자비했던 전두환이 이와 같은 대응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권력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복 대신 인내를 통해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총을 쏘며 권력을 얻은 전두환에게 냉담했던 미국의 인정을 받았고 미사일 개발 또한 미국의 허가를 받습니다. 테러 사건으로 전두환은 방공으로 국내 단결, 대외 북한 고립, 미국의 인정을 받는 데 활용합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던 중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웅산은 미얀마의 독립운동가로 우리로 치면 이순신 수준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미얀마는 사회주의 이념의 군사독재 정권이었지만 전두환은 제3세계로부터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서울을 떠나 미얀마 양곤으로 향합니다.
순방 이틀째인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아웅산 장군 묘소 참배 행사를 위해 먼저 도착한 부총리 등 정부 수행원들이 전두환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을 마치고 전두환 도착 전 시범3화 연주를 시작하자 북한 공작원들이 바로 폭발을 터뜨립니다. 이계철주 미얀마 대사를 포함한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하고 전두환은 바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1986년 북한의 금강산댐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국수주의적 역사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선전하며 대종교계통의 역사책이 퍼지며 고대사에 대한 허황한 자부심을 부추깁니다. 각종 사회기관에서도 이를 홍보하며 역사 교육에 혼란이 초래됐고 반군사정권에 대한 민심을 외부로 돌리며 체제 유지로 활용해 건전한 민족문화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또한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민족 식민지 정당화하는 서술이 드러나 국민감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국민성금을 모아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며 국민감정 무마를 시도하지만 명칭과 위치 선정이 조급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1984년 대통령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한일의원 연맹을 조직해 일본 우익 정치인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1986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수리해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건물을 감상하는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80년대 중반 학생, 정치권, 사회각층에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두환의 임기 말 시점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집니다. 1983년 5월 야당 김영삼의 단식 투쟁, 1984년 정치인, 제야의 민주협 조직, 1985년 4월 전국대학생의 전학년이 결성되고 1986년 대학 교수, 초중등 교사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며 3월 고려대 교수 28명이 시국선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1987년 4월 온건성양, 중진교수들이 포함된 122명의 교수들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학생시위 진압과 민정당사, 연수원을 점령하자 투신, 자살하는 일이 잦았고 1986년 서울대생 3명을 포함한 4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끊습니다. 이에 정부는 3,400명을 구속시켰으며 진압용 체류탄 구입비만 60억이 들었습니다.